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최현정입니다. 최근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변액 상품이 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은 그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더불어서 변액보험이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컨설팅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전화 02-3153-2669번, 문자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와 함께 답답함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예,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영석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전에는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험이 보호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권영석 전문가님,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보호가 안 됐던 거였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그 제외가 됐던 거는 이제 펀드처럼 운영 실적에 따라서 투자 운영 실적에 따라서 그 보장성 보험금이 변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지금 벗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적립금 형태를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증 보험금, 그러니까 그 보장보험금, 보장성 보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건지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윤지혜 전문가님, 보험료는 오르겠죠? 네, 당연히 오른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액 상품은 사실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 즉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변액연금이나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 그 최저보장보험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금보험공사의 보험회사가 예금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료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간 사망보험금이 보장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망보장,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사망보장금에 대한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됐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1%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변액보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럼 이 변액보험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저금리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리스크가 큰 단기 투자성 상품들에 관심을 좀 두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현재 많이 찾고 계신데 그 중심에 이제 그 변액보험이 있는 겁니다.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이지만 그 위험보험료를 제외를 하고 적립보험료에서 이제 펀드를 구성을 해갖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액은 이제 변액종신보험,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등이 있습니다. 예. 변액 보험 상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변액은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투자 운영 실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그 안정장치를 마련한 거는 최저 사망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그 변액 종신보험이고요. 그다음에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금의 액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변액
연금보험입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연금보험, 연금 재원 마련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금을 개시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만약에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나입보험료, 원금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 유니버셜은 쉽게 얘기를 해서 한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도 인출이라든가 추가 납입, 그다음에 뭐 납입 중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변액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버셜 기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상품이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변액 연금보험이 굉장히 큰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변액보험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초저금리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할 곳을 정말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계속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돈을 묶어놨을 때 결국은 보험 상품은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액 보장으로 갔을 때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내가 모아둔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보장을 해놔도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됐을 때는 그게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뿐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액 상품,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하는 내 적립금이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변액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변액보험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액 상품은 기본적인 부분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이익을 투자 실적에 나누는, 얻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액 상품과 달리 그렇게 투자 실적을 얻은 걸로 보험금을 늘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업비를 굉장히 그 앞부분에서 많이 떼었어요. 그래서 30%나 이 정도 떼었으나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서 한 10% 정도 사업비를 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10년이나 20년 장기로 가기 때문에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펀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변경함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 그리고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앞에 변액이라는 말이 붙으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서서 이제 세 가지 보험의 종류가 있다 하시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도 인출 기능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중도 인출 변액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그 상품들 중에서 중도 인출뿐만 아니라 사실 변액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가 납입입니다.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는 일시납 형태로 이제 거치형 상태로 판매를 하는 그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거치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마이너스 1% 1%대의 금리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거치를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살인데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돼갖고 이거를 중도 인출을 해서 꺼내서 이제 학자금 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자금 마련이 끝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그 돈을 갖다 다시 또 거치를 시켜놓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근데 중도 인출이라는 거는 일시납 형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월납으로 이제 불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도 인출을 한다라는 거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재무 설계 자체를 조금 잘못 받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라는 그 부분, 월납 형태로 갔을 때 중도 인출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적은 금액을 갖다가 가입을 하시고 추가 납입,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추가 납입이라는 그 기능을 훨씬 더 활용하시는 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액 유니버설 보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인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인출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대신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갔다가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변액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원금 손실의 문제일 텐데요. 이같이 내 상품이 크게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를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윤재 전문가님. 그러니까 변액 상품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그냥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권유에 의해서나 설계사가 이렇게 하면 투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분보다는
마이너스가 돼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7년이나 8년이 됐는데도 원금에 가까이 도달이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래서 가입하신 상품을 일단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내가 얼마로 잡았는지, 얼마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내가 가입을 했었는지, 일단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권영석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보험료를 줄이고 추가 납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주위의 전문가나 이런 분한테 내 부분을 좀 조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납입을 좀 염두에 둔 투자가 맞겠다. 펀드 변경이라든지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액 상품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형 변액보험의 경우에는요, 한 13년 정도가 흘러야 원금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입자들의 절반 정도가 6에서 7년 정도가 되면 해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급받는 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13년이라는 그 기간은, 그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20년 납으로 하셨을 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실 때 그 가입 설계서상에 그 해지 해약 환급금의 예시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익이 뭐 최소한 한 6.5% 정도가 나왔을 때 그때가 한 6, 7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납입 기간이 일단 길다라는 그 부분 자체는 처음에 그 윤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유에 의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그 기간이라든가 그 상품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첫 번째로 잘못되신 것 같고, 그 그 가입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6, 7년 지났는데 원금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해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재무 설계를 받으셨을 때 내가 유지할 수 보험은 어쨌든 간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을 가장 유의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을 보실 만약에 이거 원금이 안 돼서 뭐 6년 정도, 7년 정도 지났는데 원금이 안 돼서 내가 이거를 확 해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보장성 보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감액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는데 6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 너무 안 된다. 내가 지금 납입하고 있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감액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원금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1%대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많이 볼 만한 그런 변액보험 상품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윤재 전문가님, 그렇다면 변액보험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각 보험사별로 변액 상품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청자님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가끔 상품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개시 전에 그 원금이 손실이 없는 상품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도 있고요. 또 이제 회사별로 다르지만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고, 편드 변경 수가 많은 상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조금 알아보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거치 기간이 짧고 사업비 등이 저렴하고 추가 납입이 유연한 상품들을 이제 좀 알아보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내 수익률을 잘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사항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권영석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변액 상품 또한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입니다. 단기 상품 절대로 아니고요. 중장기 상품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윤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플랫폼 라인업 되어 있는 플랫폼들 정말
담당하는 설계사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플랫폼 변경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수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는 이전에 운영을 했던 그 부분에서 추가 납입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납입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변액연금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금이 개시되는 그 시점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유의하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혜 전문가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각 보험사별로 상품이 특징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입하시고 정말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 변액 상품은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두고 가만히 있는데 막 수익률이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체계적으로 내가 펀드 관리도 하고 또 좀 가입해 주신 전문가와 같이 상의도 해가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식이 좋으면 주식형으로 가시고 주식이 시장이 저조하다 하면 그냥 채권형으로 안전하게 가는 방법으로 가시면서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변액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험 고민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69번 또는 013-3366-0110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먼저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보험이 2개 있는데요. 예. 하나는 80세 만기고 이제 실손을 넣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다치셔서 보험 청구를 넣으면서 이제 제 거 보험을 좀 보게 됐는데 요거 제 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보려고요. 그거 보험명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그 흥국생명 그 여우사랑보험이 있고요. 실손보험이시고 80세 만기라고요. 예, 여기 실손이 들어가 있고요. 예,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2009년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가입을 했었던 거고요. 예. 그 89,260원 내고 있어요. 지금 전화 주신 분 네.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초반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고요. 보험 네. 한 개 더 있다고 하셨죠, 아까 전에. 요거는 그 동부아지 저축보험인데요. 예. 그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가입한 거고요. 2011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험 등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치셔서 엄마는 보험이 있는데 아, 예. 이제 그 이번 다치셔가지고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 이제 제 거가 뭐가 있나 한번 보게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러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보험을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납입하고 있는 돈을 보니까 한 10만 원 돈 되시는 거죠? 네. 예,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가격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윤지혜 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30대 초반이신데 이제 보험에 관심을 가지시는 나이는 사실은 아니신 것 같긴 해요. 아직 건강하시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좀 다치셨나 봐요. 네, 네네. 다쳐가지고 엄마 거 신청하다가. 예. 보험료가 지금 89,000원 정도 되시는데 네. 혹시 특약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신지 아시나요? 축약, 실손만 딱 들어가 있고요. 네네. 축약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손이 들어있어 걱정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직접 가입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이제 뭐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다든지 엄마하고 가입할 때 하시면서 네. 같이 하셨구나. 네. 특약은 어떤 특약 들어가 있는지 실손만 딱 들어가 계신가요? 네, 실손만 딱 들어가 아, 있어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 그 여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뭐 류마티스 어쩌고 뭐 이런 거 여성 메디케어 특약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네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이신 거 아세요 혹시? 아, 그래요? 그 CI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CI라고 안 나와 있어서 아닌 줄 알았거든요. 이 보험은 CI 보험이세요.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을 미리 받는 형태로 받으시는 보험이신데, 아직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뭐 중대한 질병보다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이 있으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보장 특약 안에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소외감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상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계약도 지금 제가 보면 실손이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지만 한 4천에서 5천 정도라고 보시면 CI 진단금으로 한 80%, 뭐 예를 들면 50% 정도 진단금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사망보장금이 되는 형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험은 아직은 젊으시니까 실손 물론 이제 같이 들어가져 있긴 하지만 조금 백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단금 위주로 해서 건강보험 쪽으로 조금 재설계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장이 좀 너무 작고 어머님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를 좀 다치신 건가요? 엄마가 넘어져서 골반을 다치셨어요. 연세 좀 있으신데 그 예전에 장애 등급으로 보험금을 받으셨거든요. 네, 실손이 없어서 고생하셔서 저를 실손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실손 때문에 이거를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쳤으니까 상해 정도에 대한 것도 저는 보장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 정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골반을 다치셨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가입하신 보험에 장애율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그 상품이신 것 같아요. 네, 골반 같은 경우에 뭐 한 3등급 정도로 제가 가끔 이렇게 청구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 정도 등급에서 받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도 상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골반을 다치시거나 이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실손이 없으신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긴 하실 것 같네요. 네. 엄마는 그때 실버 CI였거든요. 그래서 수술 특약, 상해 특약에서 혜택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만기가 70세인데 엄마 연세가 지금 70이시거든요. 근데 실손도 지금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70세이시고 딱 70세에 지금 보험금을 청구하셨으면 뭐 니즈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느끼시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 보험은 70세나 80세 만기들이 거의 이제 주류인 상품들이 많은데 지금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면 바로 실손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입이 사실은 어려우세요. 그래서 좀 기간이 지나서 뭐 실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재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좀 알아보셔서 보장이 좀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재설계 받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다음 분들도 상담을 해드려야 돼서 전화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일단은 들고 계신 그 흥국생명 여우사랑 보험 있잖아요. 요거 말고 진단금 위주로 구성된 보험으로 재설계를 받으시는 걸 권유해 주셨으니까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역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개 먼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399님께서 개에게 물려서 입술이 찢어지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또 한 분은 6782님이신데요. 변액 상품도 원금 보장이 됩니까? 저희가 앞서서 머니스토리 시간에 풀어드렸었는데 아마 전 방송에 우리가 그걸 다룰지를 모르셨던 것 같거나 아니면 그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먼저 거는 권영석 전문가님께 드릴 텐데요. 어떤 보험이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개에게 물려서 입술이 찢어졌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개한테 뽀뽀하다가 찢어지신 걸까요?
이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일단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손보험 해가지고 그 의료 실손을 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개한테 물렸다는 개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 배상을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4개여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변액 상품도 원금 보장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네. 예. 오늘 이제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액 상품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돼요. 변액 연금,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인데,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변액이다 보니까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 개시 시점에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최소 기납입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는 최저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액 종신은 최저 사망 보장금으로 가입을 했지만 해약 환급금은 보장이 안 되지만 없고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해 주셔야 되고요. 예,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별로는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02-3153-2669번 통해서 연락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보험을, 종신 하나 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동부화재 실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예, 2개 있으세요?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진단하기에 앞서서 어떤 보험들 들고 계신지 명확하게 보험명 좀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지금 국민연금이 있어서. 아, 예. 연금 가입을 안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연금을 들어야 되는지, 개인연금을. 아, 그러세요? 예.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예.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의 정확한 명의나 가입일 보험료가 중요한지는 권영숙 전문가께 넘겨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저희,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 또래 같으세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지금 58이요. 아, 그러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화재 실손 가입하고 계세요. 또 암보험도 하나 있고요. 아, 암보험도 하나 있으세요? 실례지만 가입한 연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신하고 암은 한 2013년도. 예. 그리고 실손 들은 거는 예. 2009년도 10년 넘었어요. 2009년도에? 10년이 아니구나. 한 7년. 예, 그 정도쯤 되셨겠네요. 근데 그 보험료가 지금 현재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내고 계십니까? 20만 좀 안 돼서 한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 정도 가입하셨고,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8만 9천 원요. 8만 9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동부화재 실손은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마 갱신이 계속 되고 있으실 텐데. 예. 가입하셨을 때보다는 이제 갱신이 조금 돼가지고 보험료가 상승하셨죠? 예.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지금 나가시나요? 갱신이 예. 6만 원 내다가 9만 원 내요. 지금 6만 원에다 이제 9만 원 내시고 지금 현재 계시고 지금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하나생명에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약 한 19만 8천 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정확한 담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그런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시면은 약 한 3년 정도 되셨으니까 아마 진단비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서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나이대에 비해서 아마 진단금이 조금은 모질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하나생명에 이제 단독보험 이제 가입을 따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시기를 보니까 아마 2개가 비슷한 시기에 아마 가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권유를 받으셔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동부화재 실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좀 시끄럽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연금은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니, 국민연금은. 예. 나중에 받을 때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예. 해준다 그래갖고, 그걸 국민연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거 믿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좀 있어서. 아, 부동산 좀 있으셔서?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후가 되면 이제 개시가 되는 시점이고 아마 그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돼서 그것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대치만큼은 좀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그 주택연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현재 시세, 나중에 가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연금을 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를 반영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그다음에 뭐 70세 이후에까지 만약에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연금 자체는 연금 재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예. 그럼 개인연금은 들어야 돼요? 개인연금, 지금 연금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좀 받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예. 네, 70세 정도에. 70세 정도에? 한 2, 300. 70세 정도에 2, 300이요? 예. 70세 정도에 2, 300 정도시면은, 주택연금 예를 들어서 5억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국민연금, 65세 이후에 지금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다라고 치더라도 한 120에서 한 150만 원 수준 정도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58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년 동안 불입을 하셔갖고 비과세 혜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00에서 300 정도의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신 어머니께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연금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 정도로 10년 동안 아마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여유자금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러시면 예, 개인연금 가입하셔서 70세 이후로 2,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도 무리는 없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권영숙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 뵙고요. 또 문자 볼게요. 이번에 볼 문자는요, 504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시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셨고요. 또 3277님께서는 치과 질환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상이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들어온 문자는요. 유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한시 장애 진단 받았는데 장애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네, 일단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시 장애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영구장애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한시장애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장애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후유증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되죠. 그거는 장애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문자 볼게요. 치과 질환으로 뼈 이식하는데 이거 보상되냐고 여쭤보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생명보험 안에서 그 수술특약이라는 그 담보가 있습니다. 그 담보 안에서 그 해당 사항이 있는데 1종에서 한 3종, 뭐 최근에 나온 거 1종에서 한 4종 정도 분류가 되는데 그 이식 수술 자체가 거기 1종, 2종, 3종, 4종 안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yes or no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자 볼게요. 9406님께서요. 위암 수술 후 입원 치료 후에 또 요양기관에서 90일 정도 입원한 경우에 입원비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고요. 6987님께서는 골프 치셨나봐요. 홀인원 보험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곧 홀인원을 하실 계획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품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먼저 질문은 윤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암 수술 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이제 입원비가 청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신 건데 요양하고 수술 후에 회복 차원으로 입원하는 것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입원해서 입원한
그런 부분들만 보장이 되지 요양이나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 차원으로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예, 위암 수술 후 입원 치료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렇죠. 요양을 했을 때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시고 골프 홀인원 보험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예. 권혁수 전문가께서는 골프 치십니까? 예, 저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잘 치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 예, 채만 홀인원 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홀인원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골프 홀인원 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냐면 예. 홀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바트로스라든가 어떤 구장에서 치고 있는데 뭐 거기서 홀인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예. 구장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그 명문 구장이라든가 거기 약간 그 제외가 되는 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외가 되는 구장들은 제외를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홀인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골프 인구가 사실 저도 골프를 하고 있지만 500만 명이 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의 스포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장이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어떤 회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홀인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급을 하는 상품도 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화재보험 영역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적립을 갖다가 이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보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소비자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하게 되면 같이 이제 골프를 즐겼던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주거나 밥을 예.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보험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재무보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거거든요. 전화 3153-023153-2669번,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의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례를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50대 가장인데요. 와이프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보험에 대한 필요성, 또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네, 자영업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50대 가장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요. 또 그래서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됐고 또 노후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사례자의 구체적인 의뢰사항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0대 남성분이셨고요.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분도 사실은 같이 작은 소규모의 자영업 사업을 같이 하셨었는데 이제 와이프분이 갑자기 이제 배우자분이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는 바람에 사업에 이제 한 사업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 이 의뢰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는 성향이셨기 때문에 뭐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 배우자분이 진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집에 있는 증권을 막 이제 꺼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가족에 대한 보험 상태 점검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다음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 상품이나 저축보다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사실은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던 상태셨어요. 사실 건강 같은 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게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을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의 월 소득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월 소득은 정확히 말씀은 이제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교복을 교복, 학생복 운영하셨는데 이 교복이라는 게 이제 시즌을 타잖아요. 뭐 학기 초나 이럴 땐 엄청 바쁘셔서 잠깐의 이제 소득이 발생이 되시고 이제 배우자분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는데
약 한 700만 원? 예. 한 800만 원. 근데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나 보도에서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사실은 많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지출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고 또 배우자분이 갑자기 병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이제 보험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H생명이 이제 더블통합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금액이 거의 이제 40만 원 정도를 육박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계시나 이제 그런 상황을 봤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요건 암이나 이제 이대질환 자금이 셨던 건강보험 하나 갖고 계셨어요. 9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두 자녀,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셨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화재에 주계약, 상해특약 부분들이 들어가져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이제 갱신 형태로 되어 있으신 상품이 자녀 두 분. 해서 한 22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은 그 전에 뇌출혈로 진단 받으시기 전에 가입하셨던 이제 삼성화재에 한 15만 원 정도 나가셔서 사실은 이제 수입 구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보험료가 나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조금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합계 보험료를 보니까 한 80만 원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사실 매달 700만 원씩 번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자영업자 분이시니까 사실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통합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합보험을 이제 보시면 CI 보험이셨어요. 예, CI 보험이셨는데 가입한 연도를 보시면 최근이시잖아요. 한 5, 6년 전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40대 후반이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입하실 때 주계약을 높게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잡히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 한 5천 정도에다가 실손만 이렇게 넣어진 형태로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이제 40만 원을 육박하는 상태로 되어 계셨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진단금이 너무 적게 잡혀져 있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통합보험을 보시면 CI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이 5천 정도이시면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80%나 50%를 예를 들면 암이나 이대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미리 선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5천에서 4천만 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이 사망보장금 정도로 잡히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장의 사망보장금도 사실은 조금 적게 잡혀져 있으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자녀보험은 2건이셨는데 다 갱신형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갱신이 되는 폭을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자분을 만났을 때 그 갱신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잘 안 돼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장의 기간만큼 갱신이 계속 된다는 거를 모르시고 납입 기한 동안만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이제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분을 보시면 더 이상 가입이 어려운 상태세요. 그래서 가입 의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진단서를 제가 좀 봤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 아이코드로 이렇게 진단서가 발급이 돼요. 그런데 가입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네. 아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했는데 이 뇌 관련 질환이 특약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내분 특약은 있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남편분, 그러니까 지금 의뢰하신 분의 CI 보험을 보시면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대 질환도. 그런데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것의 약관을 보시면 뇌의 손상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약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해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약 안에서 일반적인 뇌출혈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뢰자분은 그런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배우자 또한 지금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시기는 하죠. 예, 그래서 사례자의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 주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보험도 역시 갱신형이었어서 보험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셨어요? 일단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왔다 갔다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제 주시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상태셨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보험부터 제가 이제 봤는데 한 40만 원 정도 육박하는 보험료셨어요. 근데 납입 기한이 이제 2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2년이 지나시면 자유납입 기능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품이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제 확 줄였죠. 네, 확 줄이고요. 그 안에 실손은 물론 이제 들어가져 있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뇌출혈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들을 넣고 수술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조정을 하니까 한 9만 원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줄이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암이나 이대질환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신 거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생명적으로 해서 납입 기한은 조금 늘리면 보험료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확 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8만 원 정도에서 납입 기한 늘리고 만기 환급형으로 조금 원하셔서 그렇게 설계를 다시 했고요. 배우자 보험은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실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연금이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줄어든 보험료랑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부분을 다 합해서 연금, 그러니까 최저 보장이 되는 그런 연금 상품에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보니까 리모델링 후에 보험비가 좀 줄어서 그 돈으로 노후 자금 대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좀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납입 기능을 통해서 보험료 줄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보장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늘려서 보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조금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는 지금 사실 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리기는 했으나 사망보장금이 또 조금 너무 적다는 부분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권유를 해드리기는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재무 보험 고민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된 건지 보장이 다 되는 건지 그리고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9번 통해서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구체적인 문자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궁금증들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저희 상담해주시는 전문가께서 또 1:1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